미국 의대 치대 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시오. 의대 합격의 키포인트, 철저한 학점 관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부터 고득점을 보장하는 최고 강사진의 특강으로 구성된 MCAT, DAT 6주 합숙 캠프. 특히 스템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프리카, 베트남 현지 병원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의대 입학 심사의 결정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가 가장 체계적이고 바른 길입니다. 부에나파 메디컬 센터 2층 상담 전화 714-400-2080 714-400-2080. 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의대 그리고 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정보를 좀 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 요즘은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네. 대학생들, 주로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네, 리서치.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네. 리서치 인턴십을 어디서 하냐,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고등학생들 지도를 해봤는데, 네.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리서치가 대학 입시에 아니면은 의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이제 또 얼리 지원하는 게 또 트렌드여서 우리 학생들이 얼리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리 지원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에 보면 리서치를 한 학생들이 거의 합격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네네. 되게 이제 봉사니 리더십이니 이런 데는 네. 명문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 갈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도 네네. 리서치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특히 이게 시간 되게 고등학생들,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보다도 예. 리서치를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할 이 거냐.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예. 지금 우리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대나 치대 진학을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대학 진학하면서 리서치라는 거는 꼭 의대 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제가 연구소 근무를 할 때 네. 사실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 갖고 이제 실험실에 배당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고등학생들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원들하고 리서치해서 결과를 내서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네. 진짜 명문대를 갔어요. 오, 그래요. 근데 예. 지금은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옛날만큼은 안 되지만은 예.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렇죠. 요즘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리서치는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네. 사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네. 리서치 페이퍼를 냈다 막 이렇게 한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가 있다고 해서 네. 대학 입시에 유리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요즘 많이 보는 거는 그거예요. 페이퍼가 없어도 네. 얼마나 꾸준히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네.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꼭 그 초점은 그 리서치 페이퍼에 둘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너무 유명한 곳에서 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도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은 사실 유명한 연구소에서 페이퍼 나오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데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네네. 또 고등학생이 가서 아니면 대학생이 가서 리서치를 했다고 해서 네. 논문에 이름을 다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리서치 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느냐. 네네. 이거 연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많이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웹사이트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네. 고등학생들 리서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SEA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네. 이거는 저도 이 학생을 해군연구소에 있을 때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학생을 받아서 제가 지도한 적이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 썸머 인턴십을 위해서 정부에서 약간 그 연구비를 제공을 해줘요. 그 6주 정도 하게 되는데요. 네. 주로 군 연구소예요. 해군 연구소, 공군 연구소, 그다음에 육군 연구소, 그리고 나사 네. 이런 데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좋은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여기는 제한이 시민권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또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리서치 프로그램이 꽤 있는데 그거를 잘 찾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또 대학에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잖아요. 썸머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예. 3주 프로그램 이렇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만들어 놨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대학 가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모든 학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다 많이 보니까 하니까, 예. 옛날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예. 예. 단지 방학 때 한 3주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만큼은 그 입시의 그 효과는 좀 덜한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조그만 회사라 하더라도 진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집 주변에 조그만 벤처 회사나 이런 데서 알짜로 연구하면서 하는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내가 발런티어로 하겠다 했을 경우에 네.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네. 저희도 메릴랜드에 이제 벤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 고용해서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시스템이 그래요.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사이언스 컴피티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멘스라고 하는 그 사이언스 컴피티션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주로 상 받는 학생들 보면은 뭐 아주 유명한 회사라든가 네. 유명한 그 연구소라든가 네. 유명한 대학 실험실에서 한 연구보다는 네네. 조그만 회사에서 연구한 그런 타픽으로 나온 학생들한테 상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알찰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벤처회사 하는 사람들이 네네. 큰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면 상품화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라 하더라도 네. 좀 기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유명한 곳 이런 데만 찾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오히려 알짜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또 막 서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서치를 위해서 또 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도 가산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들 보면은 네네. 학생들이 직접 서치해서 하는 학생들은 뛰어난 없어요? 학생들이에요. 뛰어난 학생들이고 예. 대부분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 정보를 찾아보시고, 찾는데 예. 부모님들은 정보를 찾아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학생들은 또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알짜고 좋은 건데 놓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군요. 예. 그럴 경우엔 또 전문가의 조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경우 이제 뭐 상담 요청하면 저희가 상담은 해드리긴 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방송 처음 들어오기 전에요. 저 이렇게 광고 나가면서 박사님하고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도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리서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중학생들이 보딩스쿨 가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예. 그 과학고등학교 준비하는 학생하고 네네. 명문 보딩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네. 여름 방학 때 리서치 캠프를 했어요. 그 리서치 캠프를 해서 네. 거기서 얻은 데이터 갖고 이제 그 미국 화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를 시켰어요. 저희가 그 성과 갖고 이제 보딩스쿨을 지원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대학생들이 주로 리서치를 했지만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지금만큼 리서치를 많이 안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고등학생들로 내려왔어요. 고등학생들도 지금 리서치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학생도 안 하는 가운데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겠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좀 심하긴 하지만은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긴 하겠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리서치 스킬을 어려서부터 조금 배워줄 수 있는 기회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 거에 예. 포커스를 해서 하면은 네. 관심을 갖고 할 텐데 너무 어드밴스 쪽 한 거를 뭐 중학생이 가서 스템셀을 연구를 한다 막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제가 권하는 거는 네. 그 내추럴 사이언스예요. 고학년 수준에 맞게. 그렇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뭐 그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맞아요. 예. 이런 것처럼 자연에서 할 수 있는 네. 내추럴 사이언스 쪽으로 하는 게 네네. 중학생 수준에 맞지 않나. 가서 뭐 새를 그렇군요. 관찰한다든가 예. 뭐 식물을 관찰한다든가. 맞아요. 제가 한 번은 학생들하고 돌을 관찰하면서 분석한 적이 있어요. 돌이요? 예. 그냥 이렇게 길거리 돌이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뭐 스테이트 화강암 뭐 이런, 파크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있는 돌들의 성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예. 근데 학생들이 성분 분석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네. 이제 그거를 아주 그 강산에 녹여서 네네. 성분 분석해서 비교를 하는 예. 이러한 실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하고요. 예. 그 당시는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었지만은 네네. 아마 지금 중학생이 해도 근데 조금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중학생 수준에서 하는 거는 네네. 그냥 어떤 사이언스 페어 정도 나갈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돌의 강도라든가 음. 색깔이라든가 이런 네네. 거 관찰하는 정도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좀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하면은 네. 전문적인 그 기계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야. 방법까지 안다고 하면은 네네. 어디 가서 발표할 정도는 되겠죠. 그렇겠네요. 사실 우리 또 한인 친구들이 뭐 과학, 수학 이런 쪽에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움이 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이 리서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 또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리서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하는 리서치, 또 이제 심지어 요즘에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리서치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좋은 이제 경험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리서치들이 대학교 가는데 얼만큼으로 비중이 있을까, 부모님들이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그 학생들이 리서치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그렇죠.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대학에서 보는 경우는 네. 얼마나 네. 열정을 갖고 했는가를 더 많이 봐요. 이 학생이 리서치 페이퍼가 있느냐. 물론 이제 열심히 해서 나오면 좋겠죠. 네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네. 언제 어떤 계기로 해서 어디서 어떤 내용 갖고 누구랑 네네. 이런 리서치를 했는가. 근데 이거를 보는 게 더 크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 스토리가 네.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러니까 아무 리서치나 리서치를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 학부모님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네네.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그냥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선생님하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네. 자세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있다고 해서 네네. 뭐 대학 지원할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겠느냐?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학생이 어디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네네. 뭐 어디 뭐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도 하고요. 네네. 또 전문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논문도 출판했다거나 근데 네네.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어야지 되지 단순히 논문 하나 있다 하는 것 갖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누구랑 했냐라는 거 얘기를 하셔서 예. 이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추천서도 어떤 때는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같이 해주신 분들이 또 그런 것도 그렇죠. 해주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뭐 좀 사이언스 쪽에 포커스 해갖고 많이 리서치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같고. 예.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학회에 가면은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와서 지금 발표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지금 유심히 봐요. 그럼 그 학생들 하는 거 가서 들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거 이외에는 대답을 잘 못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기가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인턴십 하던 그 연구실에서 주로 한 내용을 갖고 와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어떤 연구에 참여를 했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그쪽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내가 리서치해서 논문이 있다. 논문을 퍼블리시했다 이거만 갖고는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이제 뭐 대학 진학하면서도 이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뭐 내용이나 뭐 어떤 기관에서 하는 리서치인지 거기에다가 또 우리 학생들의 열정도 좀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일단 대학 진학하는 데 필요한 리서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리서치 하면은 뭐 의대나 치대 진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의대 치대에서 리서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의대에서도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논문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계기로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얼마나 알고 했는가.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의대 입시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열정을 갖고 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무래도 수준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를 하는 그 리서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주로 대학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구를 어떤 그 달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바이올로지를 전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뭐 사이언스 리서치를 해야지 된다 해서, 그렇죠. 또 뭐 영문학 하는 친구가 방학 때는 바이올로지 랩에서 뭐 한다거나 이러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의대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차라리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하지 왜 영문학을 했느냐. 이제 이 학생은 영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을 한 거로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에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영문학 쪽에 관련된 뭐 시를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자기 어떤 성과, 어치브먼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부는 영문학 쪽으로 하고 액티비티는 다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대체 이 학생은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 이거를 구분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문학을 할 경우에는 영문학에 열심히 해서 그쪽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인터뷰를 했는데 합격도 못했고 이게 리젝션도 아니고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업데이트를 항상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학에서 의대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추천서는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가 어떤 성과, 어치브먼트가 있으면은 그걸 보내라. 그거는 이렇게 돼 보내라.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원서를 낸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성과를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원서를 이미 낼 때 이 리서치 한 것들을 같이 첨부하지 않나요? 첨부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학생들이 다 결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막판에 가서 리서치 페이퍼가 이제 퍼블리시 됐는데
그거를 제출을 하니까 하면. 곧바로 합격 통보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원서 쓸 때에도 네네. 모든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뭐 원서를 낼 때 맞춰서 다 이렇게 퍼블리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네네. 이게 의대는 이게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 할 게 만들어져야지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 네. 스크라이브를 한다거나 쉐도잉을 한다거나 리서치를 한다 이렇게 원서를 낸 다음에 일을 네. 하는데 사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것들은 결과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추천서를 받아서 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의대에서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만 보내라. 근데 어치브먼트가 있으면 보내라 하니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게 때로는 필요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제가 궁금하게 생겼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 어떤 분야가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별로라든지 뭐 전공별로 뭐 두세 개의 리서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나요? 아니면은 너무 시간적으로 이게 추천하지 않으시는 능력이 일인가요? 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리서치 쪽으로 포커스를 하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학점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서치보다는 학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학점이 중요하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 대학을 진학하려고 사실 고등학생들 리서치 준비하는 친구들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도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리서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분야를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막막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늘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지만 스템 연구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어떤 그런 전공이나 뭐 분야별로도 가이드를 좀 주시나요? 지금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이언스 쪽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 바이올로지나 아니면은 뭐 케미스트리 쪽에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데 근데 의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통계학적 분석 능력을 보여줘라. 리서치에서. 그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일부 뭐 존스 홉킨스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에피데미올로지 이런 것을 꼭 들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통계학적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통계학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통계학은 바이오 통계 그러니까 바이오스탯 쪽으로 듣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조건 사이언스 랩에서 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대 들어갔을 때 무슨 연구를 할 건지 실질적으로 연구실에서 그 연구하는 의대생은 그 MD, PhD 하는 학생 이외에는 없어요. 되게 이제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 갖고 이제 분석해서 논문 쓰는 일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통계학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대들이 그거를 명시를 했는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랩에서 일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랩에서 많이 이제 했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열정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여러 분야를 보면은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잘 해놓고 어느 이제 한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놓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스템 연구소 우리 폴정 박사님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좀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으로 스템 연구소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4 지역이고요. 400에 2080 714 400에 2080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